안녕하세요, 앤드입니다. 오늘은 재회 확률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별하고 나면 가장 궁금한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죠. 과연 그 사람도 나처럼 힘들어할까? 후회할까?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 그리고 문득 궁금한 것 한 가지가 과연 우리가 재회할 수 있을까? 재회 확률이 얼마나 될까에 대한 궁금증을 갖기 마련인데요. 어떤 분들은 재회를 간절하게 원하기 때문에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재회 확률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동안 재회 생각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재회 확률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포기하자, 더 이상 희망 고문하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위로보다는 냉철한 대답을 듣고 싶은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재회 확률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재회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헤어진 이유, 상황, 가치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재미 삼아서 한번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남자와 여자 중에서 누가 재회하기가 좀 더 쉽냐 물어보신다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좀 더 재회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의 기본 성향 자체가 누군가에게 줬던 사랑을 회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이성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려는 성향이 좀 더 강하고요.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는 것에 도전하기보다는 추억이 많이 있는 익숙했던 그 사람을 한 번 더 만나보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이런 여자의 마음이라는 것도 한 번 돌아서게 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닫혀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여자의 마음이 돌아서기 전까지는 남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자와 재회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반대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별을 말하는 그 순간부터는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여성분들이 남자의 마음을 달래주고 진심을 전하고 풀어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다들 경험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럴수록 남자의 마음은 더욱 단호해지고 더욱 냉정한 대답들만 돌아오게 됩니다. 남자의 마음은 초반에는 완전히 닫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열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자와는 정반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초반에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면 역효과가 나고 마음이 풀릴 때까지 시간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재회하기가 좀 더 까다로운 이유가 남자에게는 시간을 무작정 주는 문제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갖고 기다리다 보면 여자는 점점 마음 정리가 시작되면서 재회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마음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이 안 맞아서 재회가 어긋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재회 확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나이와 연애 경험에 따라서 재회 확률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연애 경험이 적을수록 재회 확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나이와 연애 경험이 많을수록 재회 확률은 점점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다고 해도 연애 경험이 별로 없다고 한다면 재회는 나이와 크게 상관이 없지만 30대 연애라는 것이 결혼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이가 많을수록 사실 재회 확률은 좀 더 떨어지게 됩니다. 나이가 어리고 연애 경험이 적을수록 이별하고 난 이후에 아쉬운 마음만으로 재회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흔히 후폭풍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감정적으로 쉽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연애 경험이 쌓여가게 되면서 어떤 기준들이 생기게 되고 가치관이 형성되고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만나는 20대 후반부터는 후폭풍이라는 감정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책임감이 크기 때문에 다시 만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다시 만나는 것에 대해서 쉽게 결정 내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나이가 어리고 연애 경험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재회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참고 정도만 하세요. 그 다음으로 얼마 동안 연애를 하고 헤어졌는지 연애 기간에 따라서 재회 확률을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헤어진 원인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연애 기간이 보통 4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이 기간 동안 사이에 큰 문제 없이 만난 경우가 재회 확률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연애 기간이 3년 이상 된 경우에는 재회 확률이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애 기간이 길면 길수록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돌아오는데도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 깊은 추억이 있으면서 아쉬운 상태에서 헤어져야 다시 만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연애 기간이 너무 짧으면 친숙함과 추억이 없는 상태에서 헤어지게 되고, 연애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의무감으로 만나는지 습관처럼 만나고 있는지 가족 같기도 하고, 이별할 때 아쉬운
슬픈 마음보다는 시원섭섭한 마음을 더 크게 느끼게 될 거란 말이죠.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싶기도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싶은 마음도 크게 생기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별할 때 적당히 아쉽고 적당히 힘들 때 헤어져야 다시 만날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안정적이고 괜찮은 직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재회 확률을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마음의 여유가 없고 자기 하나 앞가림하기도 벅찬 상황이라고 한다면 연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힘든 연애를 굳이 이어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재회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상황이 여유치가 않다고 한다면 재회 확률은 많이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재회 확률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사는 것보다 지방의 한적한 동네에 사는 것이 재회 확률이 좀 더 높을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지방에 사는 경우에는 누군가를 쉽게 만나기가 어렵고 어플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장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 주변에 농가, 밭들이 펼쳐진 지역이라고 한다면 가을에 추수기간이 끝나고 첫 서리가 내리게 되면 도시에 사는 것보다 더 많은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여자를 쉽게 볼 수 없는 지역에서 사는 경우라고 한다면 여자가 희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사는 것보다 타지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크게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고요. 원래 성향 자체가 외로움을 좀 타는 편인데 지방에 혼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재회를 생각할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서로 사는 지역이 가깝냐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재회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아무래도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헤어진 경우라면 이미 지쳐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장거리 연애를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다시 연락해서 만나자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거리이기 때문에 망설여지는 거죠. 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단거리에 살고 있는 경우가 재회에 있어서는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에 헤어질 때 안 좋게 헤어졌는지 아니면 아름답게 헤어졌는지에 따라서 재회 확률을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마지막에 안 좋게 헤어진 경우가 좋게 헤어진 경우보다 재회 확률이 좀 더 높은 경우가 많았어요. 아름답게 헤어진 경우에는 한쪽에서는 이미 마음 정리를 다 하고 이별 통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오히려 이런 경우가 재회 확률이 낮았고요. 안 좋게 싸우고 헤어졌다거나 어떤 갈등 때문에 상대방이 회피하듯 이별을 통보했다던가 서로 욕을 하면서 헤어졌던 간에 끝마무리가 별로 좋지 않았더라도 재회하는 것에 있어서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반복적으로 안 좋게 헤어졌다가 만났다가를 반복했던 경우는 제외를 해야겠죠. 어떤 커플들은 이별할 때 마지막으로 이별 여행을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1박 2일로 밤새도록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고 엉엉 울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아름답게 헤어졌어요. 이런 경우는 마음속에 모든 할 말들을 다 쏟아냈기 때문에 아쉬울 것도 없고 재회를 원할 확률이 많이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배려심이 많고 신중한 사람보다는 이기적인 사람이 좀 더 재회 확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려심이 많고 신중한 사람들은 헤어짐을 결정할 때까지 오랜 시간 고민하고 참고 정말 신중하게 이별을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진 이후에도 다시 만나는 것에 대해서 돌다리도 두들기는 것처럼 신중하게 고민을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책임지지 못하고 이별을 통보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다시 만나게 된다면 다시 힘들지 않을까, 끝까지 내가 과연 책임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너무 비장하게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막상 행동으로 옮길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만 연애가 힘들면 멋대로 이별을 통보하기도 하고 이별 이후에 상실감을 크게 느끼게 되면 역시 자신의 감정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다시 돌아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에게 잘해줬고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나에게 다시 돌아오기까지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여름보다는 아무래도 늦가을, 초겨울에 다시 만날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11월 달은 결혼정보업체나 제외업체에서는 1년 중에서 가장 바쁜 성수기예요. 아무래도 날은 춥고 해는 짧고
나뭇가지의 잎들은 다 떨어지고 낙엽들은 휘날리고 한 해는 가고 다음 달이면 크리스마스고 나이는 한 살 먹고 새해는 다가오고 뭔가 조급해지기도 하고 불안하고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름, 가을에 헤어진 커플들이 늦가을, 초겨울에 많이 재회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재회 확률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재회하는 것에 있어서는 헤어진 이유, 상황, 가치관, 성격, 성향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재미삼아서 한번 참고하는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재회 확률이 몇 프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많아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연애 경험이 적을수록 다시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연애 기간이 3년 이상이고 30대고 괜찮은 직장에서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재회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절대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회 확률이 많이 낮은 경우에는 마음을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의 방향을 잡는 것이 좋고요. 재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그 생각에 몰두하지 마시고 무너진 내 삶을 바로 세우는 것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내가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진심이 자라나게 되면서 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날에는 위에 열거한 재회 확률들을 뛰어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아직까지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과 내 미래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해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미래를 알 수가 없어서 불안하지만 주어진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다 보면 재회를 할 수도 있고 그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더 좋은 미래가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생각거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괜찮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으로 앤디였습니다.